자, 지금부터 국제정보통신공단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커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은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세요. 전부 들어오십시오. 잠깐 여기다 잠깐 총장님 저 앞자리에 테이블 커팅을 끝내고요. 정보통신기관 상식 경과를 전달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96년도 교육개혁 박람회에 저희 학교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하는데 그 당시에 박람회 참가했을 때 그 시설이 좀 아까워서 그걸 갖다 학교에서 활용할 문제를 생각하고 창고에다 갖다 놓으셨는데 그거를 산업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님들하고 해서 잘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한번 외국인들이 온다든가 또는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학교 홍보 등 차원에서 좀 이 방을 잘 꾸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삼성 홍보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996년 10월 4일에 설계 계약을 했고 1996년 11월 11일 날에 설계를 완료해서 1997년 5월 달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공사와 더불어서 중앙대학과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와 원곡 이성방적 계약도 체결을 해서 지금 실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면적이 80.4평입니다. 80.4평이고 수용 규모 그 좌석을 70석으로 했습니다. 공사 금액은 4억 3,685만 7천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 중에 2억은 국제대학원에서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한 돈에서 부담을 했고 나머지 2억은 또 교육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또 한 2억 받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돈으로 이 관이 설립되는 데 기여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주요 장비는 서울과 안성을 화상 강의, 화상 회의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앙대학과 관련한 외국인들이라든가 또 대외 사람들을 모시고선에 각가지 회의를 할 수 있게끔 첨단 오디오와 비디오 시스템을 완전히 완료했습니다. 더구나 이 방에 들어오면 저희의 그 의회집권 참여살자는 그 1, 2캠퍼스를 공중에서 촬영한 사진이 돼 있고 또 여기에 이종훈 총장님이나 또 김희수 이사장님의 역대 이사장과 총장의 사진을 또 전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중앙대학이 추구하는 교육개혁 문제, 첨단 교육 문제, 교육 환경 개선 문제, 그 다음에 대학원, 단과대학 이런 것을 전부 전시를 해서 이 방 안에 들어오면은 중앙대학의 추구하는 이상과 또 뭐 교육 목표, 또 그 밖에 자랑스러운 면을 한번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이 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앙대학의 발전 상황, 중앙대학의 비전을 널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더욱이 홍보부장으로서는 참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동창회 대표가 온다든가 외국 손님이 온다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온다든가 교사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 학교를 소개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허송지둥대학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관이 생겨서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더없이 큰 자리매김해 준 데서 총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경과 보고를 마치고요. 총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정보통신문화관 개관은 우리 중앙가족 모두와 더불어서 축하 말씀드리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 공사를 맡아주신 이성 관리처장님 그리고 홍보부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개관식 한다고 그걸 홍보에서 좀 써줬는데 정보통신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부장 말씀대로 우리 중앙대학에 손님이 오면은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없었는데 아주 이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어저께도 서울대학에 손님으로 오셨고 오스트리아 대학에서 손님 왔습니다만 학교 선전하는 데는 많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은 작년 교육평가 때 교육부에서 안성과 서울 우리 중앙대학은 원격 화상 강의를 한다 해서 작년에 세미나를 했고 직접 해보니까 서울하고 안성하고는 잘 되었는데 코엑스에서 김 대통령하고 3자가 대화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런 위성 원격 화상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방이 아니고 쌍방을 해서 앞으로 재택 강의라든가 이러한 원격 화상 강의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종합 전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에서 우리들의 체면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정보통신의 교육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국제대학원이 생겨가지고 명칭을 국제정보통신문화관이라 해서 국제도 들어가고 정보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붙인 것이 교육개혁, 첨단교육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인데 이쪽에 그림은 저는 처음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단과대학교도 특징을 해서 지금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단과대학 명칭을 좀 큰 자로 좀 했으면 처음에는 몰랐다가 몇 시간을 보고 나서 왜 지금 문과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대학의 특징을 단과대학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좀 크게 좀 했으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홍보부에서도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특히 조선일보와의 이러한 인터넷 관계를 위해서 중앙대학이 21세기 앞서가는 대학을 만드는 것 홍보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윤계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24분 반에까지 합쳐서 27분입니다. 이렇게 바쁘셔서 오셨고 국제정보통신문화관 개관에 참석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은 제가 총장의 점심을 내겠습니다. 다 합쳐봐야 많지도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관식 식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학 원격 위성 강좌가 곧 시작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곧 시작 한 5분 내지 10분 보시다가 돌아가시고 이건 뭐냐면 조선일보사에서 디지털 조선일보사에서 소위 서브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위성으로 이걸 띄워가지고 거기서 주인가 받아가지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기 대학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마강수 옛날 연세대 교수도 있어요. 마강수 교수의 수요 초대 강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슬슬 나가셔도 이상으로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잔치 중에 부회장 상의에서 점심 식사 3,000원짜리입니다. 한번 좀 보고 하시죠.
안성 나오세요. 안성 나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성입니다. 네, 팀장님 김세호. 말씀 그리고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저 안성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때마침 여기 제2캠퍼스 신임요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 예. 많이 가시는 바람에 오늘은 많이들 참석을 안 하셨고요. 부장님 여기 저 도서관에 그 임감순 부관장님 계신데 한번 잠깐 말씀을 나누시죠. 예. 저 임갑순 부관장님, 또 조과장 여객기장님인데 어떻게 국제정보통신문화회관 개관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안성에서. 저는 모르는 그 문외한이 와서 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서울에 이렇게 총장님이야 부총장님, 특히 부부장님 아주 미남자로 보이고, 이러한 그 과학의 신비가 말로 듣다 하니까 정말 너무 신비스러움을 느껴가지고 중학교에 대한 이런 시설이 더 많이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또 교직원을 활용해서 좋겠다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마홍수 교수의 그 수요 칼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성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디지털 조선점에서 아주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분 남았습니다. 요 예비로 한 5분간 예비 방송이 되고요. 12시에는 이제 정식으로 마광세 수요 초대석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 12시에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12시에는. 그래서 수요일 날 12시에 꼭 오셔가지고 수요 초대석 배우 그룹 사장이라든가 현대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특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 7시에 13명의 학생이 여기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예, 첫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성애 문제가 굉장히 그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우리가 성애에서 관심은 많으면서도 공개적으로 하는 게 기피한다든가 또 특히 이중적인 면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마치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낮에는 이제 박사 전자의 신분이었다가 그 밤에는 또 아주 괴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중성을 빨리 그 좀 양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성에 대한 감정이랄까 표현이랄까 이걸 좀 공개화시켜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직한 윤리관 또 정직한 어떤 문화 정책이 생긴다고 저는 믿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좀 뭐 어떻게 제 책을 많이 보셨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또 뻔한 얘기가 되겠고 또 요즘 신세대들한테는 또 새로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말이죠. 제가 10년 전부터 쭉 얘기해 오던 걸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는 그 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 봐야만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21세기를 바라보고 뭐 세계화를 해야 되고 국제화를 해야 되고 흔히 말하는 뭐 개방적 사고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이 좀 제대로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이제 늘 갖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건 변한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책을 고르라면 이제 전 주역을 많이 꼽아요. 주역. 그 주역의 그 역자가 뭐 바뀔 역자다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주역 사상이라는 건 인간의 운명도 바뀌고 정말 어떤 때는 뭐 궁했다, 어떤 때는 통했다가 다시 또 궁해지고 이런 그 늘 변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나라에도 적용하고 정치에도 적용하고 그런 것이 이제 주역의 철학입니다. 그럴 때 주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시중의 도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때 시자 가운데 유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흐름에 어떤 때에 있느냐, 지금 변화의 흐름 중에 어떤 때에 우리가 있느냐를 갖다 정확하게 파악할 때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발전을 이룬다. 이제 이것이 주역이에요. 우리가 뭐 보통 유교하면은 저도 상당히 유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사실 유교에서 제일 이제 그 신비한 책으로 꼽는 게 주역인데 주역에서는 이렇게 복고적이고 또 수구적이고 또 굉장히 전통을 따지는 그런 보수적인 이론보다는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걸 가르쳐준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죠. 특히 혁자라는 교가 있는데 혁명의 혁자고 그래서 나가서 또 이제 공자님이 맨날 말했다는 그 많이 인용된 원고의 지신 같은 것도 이것을 알고 그걸 새거들 보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정치, 사회, 경제